궁중화가였던 보티첼리도 마음껏 신화를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는 늘 갈증이 쌓여갔죠. 그런데 어느 날 당대 피렌체의 실질적 권력 가문이었던 메디치 가문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보티첼리에게 이번은 기회였고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었기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권력은 막강했지만 왕은 아니었던 메디치 가문은 아름다움의 언어로 그들 가문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별장에 걸어두고 감상할 그림으로는 궁중화가 보티첼리의 실력으로 충분하고도 남았죠. 보티첼리는 크게 기지개를 켜고 붓을 들었습니다. 신화 속 생명의 시작은 바닷속 거품에서 비롯되기에 그녀는 바다의 끝자락에 놓입니다. 이상적 아름다움의 표현이었기에 아이가 아닌 성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탄생의 의미는 그녀가 서 있는 자궁의 형상, 그리고 조개로 대신합니다. 보티첼리는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그녀의 옷을 그리는 걸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부끄러움의 표정과 살짝 몸을 가린 자세가 오히려 더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그 순간의 망설임도 보티첼리에게는 아름다움의 일부가 됩니다. 그녀를 바다에서 밀어내는 바람, 그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입니다. 바다의 거품이 일도록 제피로스는 힘껏 바람을 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바람으로는 거품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의 품에는 언제나 꽃의 여신 클로리스가 함께합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 커플은 그렇게 생명을 깨우는 바람이 되고 차가웠던 숨결은 점점 따스해집니다. 제피로스 커플이 힘껏 불어준 덕분에 그녀는 마침내 지상의 끝에 닿을 수 있었어요. 보티첼리가 미처 잊어버린 옷은 봄의 여신 호라이가 냉큼 들고 옵니다.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지상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지만 보티첼리는 그 순간을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너스의 탄생은 그녀가 세상에 속한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의 이름과 아름다움이 막 시작되는 순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너스의 탄생과 함께 아름다움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호라이는 이 순간도 팔이 아파옵니다. 저는 언제쯤 비너스를 감싸 안아주고 퇴장할까요? 다음 미술품은 정선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그림들은 대부분 중국의 영향 아래 비슷한 화풍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정선은 이 사실에 깊은 고민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기존의 중국 화풍을 익혀온 그는 우리의 산을 우리 방식으로 그려볼 수는 없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는 답사를 위해 길을 나섭니다. 비가 온 직후라 아직 먹구름이 남아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누구도 꺾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산을 오르다 보니 서서히 구름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정선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이 순간을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그 너머로 드러난 조선의 산과 암벽은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민가들이 보이지만 이 또한 조선이 살아가는 삶 속에 자리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의 붓이 지나갈 때마다 조선의 산들은 저마다 생기를 얻어갔습니다. 민가의 모습은 중국의 화려함과는 다르게 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집의 모습은 특별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집이 특별해지는 순간 권력과 이념 등이 묻어날 테니까요. 비온 뒤 먹구름이 걷히는 그 순간을 담은 인왕제색도는 조선의 산이며 조선의 화풍으로 그려진 고민 속에 얻은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미술품은 호쿠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사람은 나이와 함께 성장한다고 호쿠사이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자연의 위대함과 변치 않는 웅장함에 매료된 그는 자연을 스승 삼아 나아갑니다. 어느 날 어부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들려오던 위험한 해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 순간 호쿠사이의 눈빛이 반짝였고 서둘러 그 장소로 길을 나섭니다. 에도와 오사카를 오가던 상선과 어선들이 떠올린 곳은 가나가와 앞바다였습니다. 거센 파도와 자신의 맹목적인 스승인 후지산이 함께 보이던 그 장소는 그가 붓을 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파도는 거세고 위험했지만 어부들은 그 바다를 헤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의 식사를 책임지는 생선들과 가족들의 삶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거센 파도는 몰아쳤다가 잠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라집니다.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는 그렇게 떠나가죠. 작게 보이는 후지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건장함을 자랑하지도 않은 채 그저 묵묵히 바라보게 만듭니다. 호쿠사이는 파도를 그리다 다시 한번 후지산에 반해버리고 말죠. 가나가와 앞바다의 큰 파도는 그의 욕심으로 다가간 장소의 그림으로 남았지만 끝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후지산이었습니다.
70세 이전의 그림은 보지 말라던 호쿠사이는 결국 100세를 채우지 못했고 우리는 그가 꿈꾸던 완전한 정점의 그림을 끝내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30번이나 바꾼 호쿠사이지만 그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100세까지 살 수 없다는 사실을.